KBS 강릉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시 정보쇼 듣고 계십니다. 수도권을 비롯해서 지방 주요 도시들의 부동산 시장은 다소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여전히 호황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도내 외지인 매매 거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도내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정 투기 이대로 괜찮을지 뉴스앤 이슈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리더십 부동산학 이태광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부동산 분위기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체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에서 거래할 물건의 숫자가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물건의 그 양과 거래량이 준 것은 대선 전부터 기대감으로 부동산에 영향 준 것도 있지만 선거 이후라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바로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 감소에서 따른 그 요인들도 있고요. 특히 이제 대출 규제와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지난해 11월 대선 전부터 거래량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위기는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까지 좀 한동안 지켜보는 관망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관망세는 확실한 그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한동안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앵커님이 말씀하신 기대감이란 것은 매수인은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매도인 파는 입장에서는 양도세 완화, 그 다음에 재산세 완화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서로 상충되는 대책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거의 거래가 없는 분위기라고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태광 박사께서는 부동산은 심리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요즘 금리 인상이 되고 또 유동성도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현재 또 대출 규제 강화까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대출을 풀어준다고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가 강원도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대감에 대한 부동산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심리는 추세하고 대세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부동산 심리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심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부동산에서 하락할 것인가 또는 상승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서로 존재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금리 인상이 되면요. 부동산 하락의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반면에 유동성이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은 상승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는 하락의 영향을 나타나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과 상승의 요인이 존재하면서 개인의 자산 구조에 따라서 느끼는 심리가 틀릴 거예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출이 많은 분은 하락한다고 하고 또 대출이 없는 분은 또 상승한다고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런 현상들은 어마어마한 비싼 수도권의 부동산에 비해서 우리 돈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다르다고 들었는데 거래량이 절반 수준이다. 또 실제로 연초에는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량이 1,200건까지 줄기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거래량이 절반 수준이다 하신 분에 반해서 아니다 계속 상승세다. 피가 1억이 넘게 붙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실제 상황이 정말 어느 게 맞는 건지 궁금해요. 프리미엄 피가 1억 붙었다는 거는 신규 아파트의 수로 말씀하는 건데요. 첫 번째 상승한다 하락한다는 것이 각자의 처한 자산 구조가 다르다고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두 번째는 거시적으로 보는가
또 미시적으로 보는 거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그 유동자금의 확대와 인플레이션, 뭐 신규 아파트 선호들을 보면 상승할 것 같고 네. 또 거래량이 감소하는 걸 보면 하락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도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수도권 영향을 우선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호재와 이슈의 영향이 받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현재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긴 안목으로 보시는 것이 좀 올바른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신규 아파트 이야기도 하셨지만 많은 진짜 강릉 그 원주민들께서는 인구도 없는데 아파트 저렇게 지어서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신규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신규 아파트 건설 계획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뭐 지금 그 신규 아파트 프레임에 대해서는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괜찮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예. 뭐 사실상 그 지역에 인구 대비 그 공급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리 이제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뽑아내고 하는 건데 그러고 봐서는 저 일반인들이 봐서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통계를 봐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틀리고 그다음에 첫 번째 그 소득이 오르면 생활 패턴이 사람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물건을 찾는 거고 신규를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하고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 세 번째는 입지가 좋은 물건은 더 괜찮을 듯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나라든 어느 지역이든 간에 입지가 좋은 곳은 저 선호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입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다음에 또 네 번째는 신규 아파트의 물량이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출에 있어서도 차기 정부에서 풀어준다고 하니까 신규 아파트를 더 찾는 듯합니다. 대출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우리 강원도는 저 교통 호재와 관광 지역 호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타 지역의 그 중소도시하고는 좀 틀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강원권이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중소도시들보다는 좀 나은 편이다. 호재가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으신 거네요. 하지만 뭐 앞서 언급을 했듯이 외지 투자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았습니다. 뭐 물론 이 박사님께서도 예상을 하고 계신 일이겠지만 그 통계 수치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분석 좀 해주세요. 네, 그 사실상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요. 서울에 똘똘한 채로 다들 몰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의 그 외진 투자 수요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갖고 있던 물건까지도 막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우리 통계를 보면 2017년도에 약 거래가 한 6천 건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4천 건, 약 2천 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3,500건으로 약 500건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대 반대로 8천 건으로 바짝 늘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1년에는 13,000건으로 상승해버렸어요. 결과적으로는 다 상승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창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줄다가 2020년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기억에도 여기서 2019년도 전망에서 그 부동산이 어렵겠지만 2020년부터는 좀 상승 여지가 있다고 제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 물론 그 과거의 현재와 다르고 미래도 다른 것이 경제와 부동산이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한 효과는 대체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때 2022년은 21년 폭등처럼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올해도 하반기서부터 계약갱신 청구권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몇 년 동안은 좀 우리 지역도 상승은 좀 있을 거고 외진 투자자들이 좀 꾸준히 들어올 듯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올 한 해 전망은 뭐 지난해처럼 폭등 현상은 없을 것이지만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지 투자가들이 많이 강원도로 몰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이 급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진이 매입한 이유에 조심스럽게 이제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 아무래도 수도권의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풍선 효과? 수도권이 안 되니까 지방으로 가자? 그렇죠. 규제가 너무 세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저금리가 있었고 정부에서 또 양적 완화를 풀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면서 실질적으로 투자처를 찾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1억 미만의 취득록세 면에서 자유로운 우리 비규제적으로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강원도의 그 교통 호재, 관광 호재가 역시 있는 듯 하고요.
또 무엇보다 그 원주의 경우에는 근접성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기업도시, 혁신도시 두 개가 있는 곳이 전국에서 원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요. 또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무엇보다 수도권과 광역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가 저평가라는 인식이 좀 있어서 네. 아니, 강원도에 와봤더니 싸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평수가 비교적 큰 아파트가 인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외지인 투자가 몰리면서 소형 아파트며 대형 아파트 따지지 않고 예. 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 때문에 실제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분양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 지역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분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지자체에서도 이제 1년 거주를 우선 한 사람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외지인 투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원자재 상승이 신규 아파트 선호도가 이제 올라가고 분양가가 상승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생업에 우리가 열정하다 보니까 좀 빈부격차가 생기는 경향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안타까운 거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거주 목적의 지역 주민이 피해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뭐 시대가 그렇고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기 싫다 해도 네. 한동안이라도 조금씩은 부동산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지역적인 환경에 어떤 변화가 좀 있지 않는 한은 예. 그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렇지 않는 한은 그래서 신규 아파트 물량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또 궁금해지는데 예,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최대한 살리되 예. 투기라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좀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방법이 있을까요, 박사님? 이게 뭐 저 역시 20여 년간 부동산 연구를 검토하고 하고 있고 네. 또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아요. 네. 이 점이 네. 부동산 시장은 살리되 투기라는 것을 잡을 수 있을까? 거기에 필요한 대비는 무엇일까?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간에 전부 다 어려운 과제인 것 어렵죠. 같습니다. 예. 그래도 굳이 한마디 한다면 좋은 집을 좋은 지역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공급은 정부에서만 전부 못합니다. 네. 그렇죠. 민간과 같이 해야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서 그 규제 완화의 정책이 많이 나왔다라고도 네. 하는데 예.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 강원도가 직접 받게 될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것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이것 또한 좀 예. 미래를 보는 거라 어려운 건데. 네. 너무 예견해달라고만 부탁을 드리네요. 예. 뭐 제가 예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실상 물론 정부의 정책이 서민에게 큰 영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정책으로 주거의 안정을 가지려는 노력은 하지만 처음에 뜻은 좋아도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일관성 있게 규제 강화까지 하면서 부작용이 된 것을 누구나 느끼시고 정부 역시 이번에 부동산 실패를 했다고 해가지고 국민에게 사과까지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번 그 새로운 정부는 반대로 규제 완화의 정책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규제 강화이든 규제 완화이든 간에 둘 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약 5년 동안 변화는 물론 지켜봐야 알겠지만 또 결론을 봐야 알겠지만 처음엔 한동안에 약간의 상승이 있어도 결국 5년 가까이 되면 네. 안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래요? 예측해 보고요. 예. 그러면 도대체 우리 도내 주거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내내 수도권 광역시 주로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1년 전부터 상승을 했지만 다른 도시에 비교한다면 아직 상승의 여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좀 더 상승할 것이라 보고요. 거기에 강원도는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광과 교통 개선망들이 지금 개선이 계속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차기 정부에서 지금 공약을 내세운 게 강원경제특별자치도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향후 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또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고 예. 이왕이면은 장점이 더 많은 네, 그런 그렇죠. 정책들이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유스앤이슈 지금까지 리더십 부동산학